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리를 하지만 뭐 잘 안 되면 그냥 한번 껐다 키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도 비슷합니다. 뇌를 리셋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 영어로 된 건 있는데 한국에서 있는 콘텐츠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실 건데요. 이거는 외국의 한 클리닉에서 약물로서 뇌를 리셋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ADHD, 난치성 통증, CRPS 이런 거, 섬유근육통,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신경통들, 뭐 3차 신경통, 대상포진 신경통,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통증,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케타민 인퓨전 치료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Ketamine is very useful for depression and anxiety. It's also used for PTSD. It has been used for addiction disorder. It's been used very frequently for bipolar disorder. It's now being thought to be helpful for migraine and certain types of neuropathic chronic pain. We've seen tremendous benefit from people who've been very frustrated with the traditional mode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mood disorders, depression, anxiety, OCD, where people have really felt stuck using SSRIs, SNRIs. What are SSRIs? Drugs like Zoloft, Prozac, etc., Lexapro.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클리닉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로워서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와이프분이 이제 간호사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섬유근육통이 심한 거예요. 난치성 섬유근육통 때문에 치료를 받아 잘 안 낫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분이 의사신데 케타민 인퓨전 치료를 하면은 이 섬유근육통이 치료가 잘 된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서 그 와이프를 치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서 건강히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수기같이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신과에서 그 우울증 치료할 때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약물이 나와서 원래 케타민이라는 약물은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그 진정제로 쓰는 약물인데 에스케타민이라고 해서 요거를 그 코에다 이렇게 비강에 뿌리면은 그 난치성 우울증을 이제 효과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난치성 우울증의 치료제로 나와 있어서 요즘에 이제 정신과에서 좀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우울증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는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올려도 반응하지 않은 난치성 우울증에 이 케타민이 잘 드는다는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뇌를 흥분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글루타메이트인데 글루타메이트가 높아지면은 몸이 이제 이것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뭐 뜨거워지고 우울감도 올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자살 충동,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ADHD 그다음에 신경성동 통증, 뭐 암성 통증, CRPS,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그 글루타메이트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능학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유기산 검사를 많이 하실 텐데 유기산 검사 항목 중에서 피놀리네이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올라간 분들은 그게 이제 신경의 과흥분 상태,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항진된 상태인데 그거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 이제 파킨슨 같은 거 올 수 있고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게 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이제 보통 항산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이토조말 커큐민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는 즉각적이지가 않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치료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게 NMDA 그 수용체의 기량제 글루타메이트를 방출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을 뜻합니다. 근데 이런 NMDA 수용체 기량제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메만틴이라고 하는 치매약인데요. 근데 요것도 거기에 속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이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고 반응이 별로 없는데 이 케타민 인퓨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유기산 검사 결과에서 이 수치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비강 그 난치성 우울증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24시간 안에 급격한 효과를 보는 그 자살 충동과 난치성 우울증에 이제 허가를 받게 된 어떤 배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1912년도에 예일 대학교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마취라든지 케타민이라는 약이 우울증에 의해 손상된 뇌세포를 연결을 복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다른 저널에서는 그 정신질환 치료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효과는 그 아까 유기단 그 사진에 보면은 글루타메이트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글루타메이트를 이게 건드릴 수 있고 이거 항진된 거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됐던 어떤 뇌 질환이 치료가 되고 난치성 우울증을 비롯한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뭐 그 난치성 우울증에 에스케타민이 효과 받은 거는 좋은 거긴 한데 일단은 그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비싸고 사실은 그거가 약간 원래 제형에서 그 기만 바꾼 건데 효과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가 임상이라든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 차이는 별로 없고 따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너무 비싸게 이제 치료를 하는 그 비용 문제가 조금 뭐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인피전 치료를 하는 거를 국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지 제가 알아봤는데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본 기억은 있는데요. 근데 요것들은 이제 보통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통증 치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과적 치료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어떤 그 기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용량 차이도 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뭐 힘든 부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한 120개 정도의 부작용을 놓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보통 그냥 어지럽고 약간 좀 혼란스럽고 뭐 이런 증상이 1시간 정도 그때는 한 2시간 정도 되면 없어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케타민이라는 약은 약간 그 중독이 있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중독성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니코틴이 중독이 높죠. 니코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몰핀이랑 비슷한 수준의 레벨이고 그다음에 그 마리화나는 그 중독성이 거의 없는데 그 마리화나보다도 케타민이 중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돼 있고 좀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가지고 뇌의 어떤 질환이라든지 신경계를 통한 통증이라든지 뭐 기본 변동이라든지 정신과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거를 지금까지는 빨리 치료할 수 있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케타민이라는 약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효과를 부각을 받게 되고 치료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게 되는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게 NMD의 수용체 과자극이 치매랑 또 뭐 헌팅턴스병 뭐 신경퇴행성 장애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제 앞타민 C를 통한 그 치매랑 어떤 파킨슨 이런 치료에도 뭔가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약물의 부작용은 이렇게 좀 그 미식거리는 부분이 있고 어지러운 거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용량 조절이나 이런 걸 잘 한다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많은 치료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다가 케타민 인피전 내지는 케타민 뉴랄지아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만성 통증의 인피전 치료, 3차 신경통 인피전 치료, 말초 신경 통증의 인피전 치료, CRPS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통증이죠.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픈 통증인데 요것들도 성공적으로 치료한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치료받은 수기라든지 그 섬유근육통에 대한 치료 효과 그다음에 류마티스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한번 보시면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치료받기 전에는 보통 이제 뭐 간 검사라든지 갑상선 수치라든지 뭐 기본적인 그 비군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치료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 하는 프로토콜은 이제 만성 통증은 보통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치료를 하고 주말에 치고 5일 연속 치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뇌 수용체를 리셋하는 데는 이게 보통 1, 2주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효과는 하루 이틀이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리셋하는 거는 1,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효과는 좀 즉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를 함께 투여하면 조금 더 그 우울증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은 간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좀 사전에 검사를 해봐서 좀 간 수치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치 이제 PC를 리셋시키는 방법처럼 뇌를 리셋시키는 그런 글루타메이트 흥분 물질을 가라앉혀서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됐던 분야에 그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사례와
그거의 어떤 기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략적인 뭐 치료 프로토콜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전에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접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데 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 뇌를 리셋시키는 좀 급한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